선비, 동진의 수도 건너 선진 문물의 첨단을 달리는 이 성대한 도시로 이르는 길에 한 청년이 발을 들여놓았다. 먹지도 씻지도 못한 지 오래인 듯 비틀거리며 걷던 청년은 수백 번을 망설이다 결국 지나는 행인을 붙잡았다. 사세부득 걸식을 하여야겠소. 각골하여 후일 보은할터. 내 이름은 백동이요. 그는 태수의 아들 백동이었다. 행인은 아래 위로 백동을 훑어보더니 다짜고짜 따귀를 날렸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굶어 힘이 없는 백동은 진창에 나동그라지고 행인은 바닥에 가래침을 베건 가던 길로 사라졌다. 겨우 몸을 일으킨 백동은 몇 차례나 더 지나는 사람을 붙잡고 구걸하였으나 결과는 다를 바가 없었다. 백동은 결국 포기한 듯 다시 정처 없는 걸음을 옮겼다. 날이 저물 때까지 힘없는 걸음을 옮겨 닿은 곳은 이름 없는 작은 산. 가난한 백성이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 등을 캐먹는다는 이야기를 떠올렸는지 그는 제법 울창한 숲이 우거진 산길을 터벅터벅 올랐다. 빛깔이 좋은 나무를 하나 고른 백동은 손끝으로 껍질을 긁었으나 붓이나 잡아본 여린 손으로 벗기기에 나무 껍질은 너무나 단단하였다. 손톱만 들리고 살갗만 벗겨지니 이내 포기한 백동은 주저앉아 풀뿌리를 뜯었으나 씹히는 것은 온통 흙모래뿐이었다. 결국 이도 포기한 그는 차가운 그루터기에 등을 대고 앉았다. 걸식이라니 선비된 몸으로 굶어 죽을지언정. 그는 추위에 떨리는 눈을 꾹 눌러 감으며 중얼거렸다. 지난 세월 밀란을 일으킨 백성과 태수인 그의 아버지가 모두 죽은 뒤 그는 무서운 외로움 속에 떨어졌다. 천의 고아라는 고독에 백성의 원수라는 미움이 더해졌다. 청렴했던 태수는 재산 한 푼 남긴 것이 없었으며 친인척은 간단한 첨탁 하나 들어주는 법 없던 태수 일가에게 이미 등을 돌린 지 오래였다. 태수가 참된 유자였기에 백동은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다. 이후 고통 속에서 오로지 사서오경만 벗삼아 살던 그는 어느 날 무작정 서쪽을 향해 떠났다. 유학의 본산을 찾아가겠다. 동진의 거유와 대학을 만나 사사하겠다. 그것이 그가 탁상에 외로이 남겨둔 글귀였다. 그리고 건업에 도착하기 전 가진 것을 다 쓴 백동은 걸식하는 신세가 되어 이제는 아사와 동사의 갈림길에 이른 것이었다. 원망할 곳을 찾으려는 듯 입술만 꿈틀거리던 그는 눈을 부릅뜨고 가슴이 미어지는 외침을 내었다. 아, 나의 원수란 백성의 무지다. 벌거벗은 백성이 증오스럽구나. 다음 순간 백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멀지 않은 산속에서 피어오르는 불빛과 연기를 발견한 까닭이었다. 아, 백동은 그 온기를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다. 이윽고 이른 불빛에는 사람 17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다. 백동은 말도 기척도 없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불섭 앞에 다가갔다.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불을 쬐려는 그의 눈이 타들어가는 장작을 향했다. 다음 순간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사기. 사마천의 사기. 불은 장작이 아닌 수십 권의 책을 태우고 있었다. 백동은 이미 모조리 불타 까맣게 변해가는 잿더미 속에서 찰나의 순간 그 제목을 보았다.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사마천의 사기란 버물과도 같은 책이었다. 수천 년 역사가 오롯이 담긴 사기를 한 권 필사하기 위해 외국의 사신들은 동진을 방문할 적마다 온갖 서거를 찾아 헤매곤 했다. 그 사기를 장작으로 쓰다니 백동은 기겁하여 불길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학문하는 선비라면 제 몸을 모조리 태워서라도 살려내야만 하는 책. 사기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었다. 백동은 뜨거운 줄도 모르고 불길 속에 손을 뻗었고 그제야 백동의 존재를 알아챈 주위의 사내들은 대경실색하여 허리춤에 칼을 뽑아들었다. 웬 놈이냐? 백동이 목에 서슬퍼런 칼날이 다가왔다. 불을 쬐던 사내들은 더없이 놀란 표정으로 백동을 노려보며 칼을 겨누고 있었다. 백동은 움찔하였으나 곧 냉랭한 얼굴로 몸을 펴고 말했다. 지금 태우는 것은 책이 아니오. 손비된 몸으로 결코 묵과할 수가 없어. 개소리. 사내들은 칼자루로 백동의 먹덜미를 세차게 내리찍었다. 백동은 무릎을 꺾으며 주저앉았고 그의 목에는 세차게 휘두른 칼날이 떨어질 차례였다. 백동은 마지막을 생각한 듯 눈을 감아버렸다. 잠깐 불 건너편에 있던 중년 하나가 손을 들어 사내들을 말렸다. 백동은 질끈 감았던 눈을 뜨고 다가오는 중년을 바라보았다. 선비라 하셨는가? 그렇소. 의관을 다듬을 줄 모르고 스스로 선비라 하시는가? 공공한 처지에 놓이면 외양이 남루할 수도 있어. 내 군자의 행동에 어긋난 적이 없으니 모욕은 거두시오. 곁불을 쬐는 군자라. 황망한 중에도 추위를 느끼는지 몸을 떠는 백동을 슬쩍 바라본 중년이 중얼거리자 백동은 부끄러운 낯을 띠면서도 힘주어 말했다. 공부를 되짚으며 산길을 걷던 중에 불빛이 있기에 들러본 것이요. 그러신가? 나는 소시적에 논어와 춘추를 읽은 뒤로 남을 음해한 일이 없소. 부모와 스승을 거역한 일이 없고 아랫사람이 앞에서 몸가짐이 흐트러진 적이 또한 없소. 논어와 춘추? 옛날 공자께서 남긴 책이요. 논어로 삶을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고 춘추로 삶을 보는 방법을 가르치셨소. 논어와 춘추를 읽고 공부한 자는 삶에 어긋나는 일이 없으니 군자라 하는 것이요. 책으로 삶을 배운다? 어떻게 뭘 배운단 말이지? 무우불려기자 라는 말이 있어. 저보다 못한 자를 보수로 삼지 말란 말이요. 이를 따라 살면 주위에 나보다 덕 있는 이만 가득할 터이니 삶이 어찌 즐겁고 윤택하지 않겠소. 그러한 지혜들을 수없이 담은 책이 논어요. 허허, 나보다 나은 자만 사귀어라? 바로 그렇소. 나는 그 공자를 그리워하여 고구려부터 예까지 찾아온 것이요. 고구려에서부터?
그렇소. 백성의 무지가 나의 원수이니 드높은 공부를 얻음이 나의 복수여. 백동의 당당한 태도와 막힘없는 언변이 신기했는지 중년은 눈을 덩그랗게 뜨고 백동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다 방긋 웃으며 손뼉을 쳤다. 좋구나. 백동이 중년의 별난 반응에 영문을 모르고 주춤한 사이 중년은 갑자기 백동을 확 끌어안았다. 10년씩이라도 만난 듯 등을 두드리며 좋아하는 중년은 이번에는 백동의 양손을 부여잡고 외쳤다. 귀인이야, 귀인. 내 자네 같은 사람을 오래 찾고 있었네. 이제야 이렇게 만났군. 나를 찾았단 말이요? 그래, 바로 자네 같은 귀인. 중년은 백동의 한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은근한 그의 얼굴이 백동의 얼굴 앞까지 다가왔다. 혹 저 책들은 무엇인지 아시겠는가? 아는 대로 내뱉으려던 백동의 입술이 잠시 멈칫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지 백동은 사기라는 두 글자를 말하는 대신 잿더미에 공연한 눈길을 주다 고개를 저었다. 이미 다 타서 알아볼 수가 없어. 중년은 더욱 진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럴 테지. 춘하라네. 명가의 자제들이 몰래 춘하를 보기에 내 걷어다 태운 것이야. 하인들의 무례를 사과하네. 알려지면 낯뜨거운 일이라 심히 경계한 것이네. 춘하여? 그래, 어린 놈들이 사서오경이나 옛 고전 등의 표지에 춘하를 끼워서 교묘히 돌리고 있더군. 백동은 속사정을 듣고 의문이 풀렸는지 아 하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목과 어깨에 잔뜩 주었던 힘도 풀었다. 선비가 책을 태울 리가 있겠는가. 자네가 오해한 것이야. 중년은 백동의 어깨를 두어 번 치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말했다. 나는 왕헌지라 하네. 왕헌지? 그 왕희지의 후전 왕헌지란 말이일까? 그렇다네. 순간 너무나 크게 놀란 백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왕희지의 기회를 이어받은 왕헌지. 소왕이라 하여 대왕 왕희지의 지와 함께 이왕으로 불리는 왕헌지. 온 천하에 학문하는 이라면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있을 리 없었다. 이역만리를 걸어 그토록 그리며 찾아온 대학이 그것도 천하 제일의 대학이 눈앞에 있는 것이었다. 백동은 황급히 주저앉은 무릎을 일으켜서 퍽 소리가 나도록 땅에 이마를 박으며 엎드렸다. 선생, 소인은 백동이라고 합니다. 부디 제자로 거두어 주소서. 자네는 귀인이라 하지 않았는가? 내가 거느릴 그릇이 아니라네. 자네가 따를 사람은 왕헌지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와 한 이름을 속삭였고 백동은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너무나 놀라 높이 고개를 들었다가 흙바닥이 패이도록 머리를 찧었다. 사안, 천하 모든 학자들의 정점, 까마득한 하늘에다 별자리로 그려도 그 이름에 귀하면은 모자라다며 감히 입에 담지 않는 이름. 백동은 굵은 눈물을 흘리며 왕헌지의 발치에서 일어날 줄 몰랐다. 사당. 가는 연기를 피워내며 향을 태우기 시작한 사안은 이를 향로에 꽂는 일도 잊은 채 물끄러미 사당의 초상을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초상의 주인은 공자가 아니었다. 사마천 사기의 저자가 공자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묻 여자라면 거품을 물고 거꾸러질 일이었으나 정작 천하 유학이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안은 더없이 진중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예를 올렸다. 천천히 정성스레 마치 하늘 같은 스승을 대하듯 절을 마친 그는 꼿꼿이 일어선 뒤 돌은 안색을 정반대로 바꾸었다. 냉랭하기 그지없는 얼굴이 되어 사마천의 초상을 바라보던 그는 느릿하게 한마디를 흘려냈다. 선생, 천년 거목을 심어두고 어찌 도끼질을 하였소? 질책하던 사마천을 향했던 그의 심원한 눈빛이 문득 초상 너머를 향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한참이나 뜻모를 눈길을 보내던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사사로운 가책을 그리 남길 이유가 무엇여? 미자라는 이름은 남을 필요가 없었어. 공자가 언급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어. 천하 그 누구도 알 필요가 없었던 이름이여. 사라졌을 이름이여. 오로지 선생의 조본이 아니었다면 말이여. 마치 사마천을 앞에 두고 힐난하듯 사는 무거운 음성을 이었다. 성이란 글자가 장승을 베껴 만들어졌다 하는 자가 있어. 성의 시조 미자, 은나라 왕족 미자, 그대가 남긴 미자가 이제는 장승을 지키는 이로 둔갑하여 내 앞에 나타난 것이요. 초상의 아래에는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사기 세 표지에 아직 목이 다 마르지 않은 사기라는 두 글자가 쓰여 있었다. 사안의 눈길이 그리로 미끄러졌다. 묵묵히 책을 바라보던 사안은 이내 한마디를 더 남기고 돌아섰다. 쉬시오. 흠은 후하기 매우리다. 이윽고 사당 밖으로 나서자 기다리던 왕헌지가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사안이 무심한 눈빛을 던지자 왕헌지는 그 무언의 물음에 답하였다. 청권을 태웠고 그 청권을 필사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닐 터. 예, 수십 년에 걸쳐 밟은 세원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사안은 물끄러미 왕헌지를 바라보았다. 배움을 쫓아 고구려에 온 자가 있습니다. 논어와 춘추로 삶을 시작했다 합니다. 영원히 굳어 있을 것만 같던 사안의 무심한 입가가 슬쩍 움직였다. 묘한 웃음을 머금는 것을 보고 왕헌지 역시 빙긋 따라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군자입니다. 스스로를 군자라 소개하더군요. 적당한 자리를 골라 수학사 따위의 관직을 하나 주겠습니다. 무르익거든 데려오시오. 아니다. 내 직접 지도하겠다. 내 입과 귀가 되어야 할 자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튿날 왕헌지는 사안의 저택에 백덩을 데려갔고 사안은 웃음을 머금으며 백덩을 맞이하여 제자로 삼았다. 제자를 따로 거두지 않기로 유명한 사안이 제자가 된 백덩은 아침마다 사안을 향해 절을 올리며 더 없는 존경으로 그를 섬겼고 사안은 그런 그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매일 공부를 지도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백덩은 그 본인 또한 이름을 얻은 학자가 되어 마침내는 난정문인들의 모임에 말석이 남아 얻을 정도가 되었다.